소신이 가겠사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김은부는 자진하여 거란의 사신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부가 사신으로 갔다고 해서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김은부의 활약 덕분에 소배압의 10만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었죠.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호족의 권한을 전부 박탈하는 대신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파견한 안무사의 절반 이상이 다시 개경으로 쫓겨왔는데요. 지방호족들이 백성들을 움직여 안무사를 쫓아냈던 건데 쫓겨오지 않은 나머지 안무사들의 처우도 보나마나 제대로 기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종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안무사를 다시 파견할 것이오. 그래도 날 막고 싶다면 날 배시오. 강감찬의 말대로 거란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고려의 힘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호족들의 권한이 강했던 고려의 사정상 거란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수 없는 구조였던 건데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있을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또다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감찬이 타협책을 제시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때 거란에서 사신단이 파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전쟁에서 거란을 회군시키기 위해 현종이 친조를 가겠다는 표문을 보냈었잖아요. 야율융서는 고려국왕의 친조 약속을 받고 추격대를 거두고 거란으로 회군을 결정했던 건데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군사를 돌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명분이었을 뿐이었고 실상은 조금 달랐어요. 객관적으로 전황을 살펴보면 거란은 회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소배압만이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 녹기 전에 다시 거란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거란의 황제가 고려 땅에 고립되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죠. 거란은 흥화진과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채 개경으로 진군했고 그 때문에 전선이 세로로 길게 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해도 전선이 그렇게 늘어지게 되면 약점을 전부 드러내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형국이었던 거죠. 양규 장군이 전설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거란군의 전형이 가늘고 길게 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규 장군은 곽주 성을 탈환해서 거란군의 보급 거점을 끊어버렸잖아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규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는 믿기 힘든 활약을 벌이며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율용서가 현종을 잡겠다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후방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양규 장군에 의해 고려 땅에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은 거였어요. 친조를 약속하는 표문을 줄 테니 그걸 명분으로 삼아 거란의 승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라. 이런 의미였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친조를 오라고 사신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고려국왕이 압록강을 건너 거란으로 친조를 간다는 것은 거란의 속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는 행동이었죠. 전쟁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친조를 요구하는 이유는 또 다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종이 당연히 친조를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사신을 보내 고려를 찔러본 거죠. 너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야율용서는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에게서 받아낼 대가가 중요했던 거죠. 친조가 아니었더라도 거란은 어떤 구실을 들어서라도 고려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어냈을 거고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며 군사를 일으킬 생각이었습니다.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때 김은부가 거란의 사신으로 가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현종은 직접 친조를 가는 대신 야율용서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김은부를 거란에 보내게 되는데 김은부는 여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란에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거란은 일대에 여진족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다시 김은부를 붙잡아서 거란으로 돌아갔는데요. 김은부의 위치가 현종의 장인어른이었던 만큼 김은부는 인질로 가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김은부는 거란에 7개월 동안 억류당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은부는 자기 목숨을 걸고 거란 침공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던 거였죠. 거란은 이미 10만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감찬 덕분에 고려도 거란의 침공에 대해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이 공격해오기 전에 고려에 커다란 변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